안녕하세요, 오는다입니다. 북미에서 집 사기 프로젝트 제3탄 몰기지의 모든 것입니다. 궁금해하셨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기지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몰기지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내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몰기지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원금, principal, interest, 이자가 들어가죠. 또 하나 여기에 부과되는 것은 재산세, property tax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nsurance가 포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집을 사실 때 다운 페이먼트를 20% 미만으로 하시는 경우는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몰기지 보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집을 사시는 분이 몰기지를 내면서 혹시라도 그 원금을 다 갚지 못하거나 몰기지를 내지 못하는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20% 정도의 다운 페이먼트가 없으면 나 너한테 별로 돈 빌려주고 싶지 않은데 네가 혹시 못 내는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이 보험회사에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 보험을 들면 해줄게. 대신 이 보험비는 네가 내. 집 사는 네가 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 이하의 다운 페이먼트를 내시게 되실 때는 이 보험까지 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로퍼티 텍스는 따로 몰기지에서 빼서 따로 페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프로퍼티 텍스까지 몰기지에 넣어서 몰기지가 나가고 또 거기 일부는 프로퍼티 텍스로 빠지게 해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몰기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몰기지의 타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몰기지 형태.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용어가 이 amortization이라는 용어입니다. amortization. 상환기간이라는 뜻인데요. 뭐 우리가 보통 몰기지 몇 년짜리 했어? 30년짜리 했어? 25년짜리 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말하는 몰기지 대출을 받은 총 금액을 상환해야 되는 그 상환 총 기간을 amortization이라고 하고요. 자, 이 amortization은요.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는 다운 페이먼트를 20% 이하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현재는 최대 25년까지 몰기지를 내준다고 합니다. 뭐 법이 매년 이렇게 자주 바뀌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다운 페이먼트가 20% 이하인 사람들한테는 25년 정도로 최대치로 요즘에는 나온다고 하고요. 20% 이상인 경우에는 30년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어머타이제이션이 30년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대부분 아마 5년에 한 번씩 재계약 하실 거예요. 짧게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 짧은 기간을 바로 term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의 이유는 인트레스트를 얼마를 받을 것이냐를 계속 다시 재계약을 하는 거죠. 상황이 좋아지면 더 많이 받을 것이고 상황이 나빠지면 좀 적게 받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은행에서도 이 30년 동안 쭉 하나의 이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짧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30년짜리 쭉 계약해서 그냥 픽스드로 다 가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죠.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경제가 많이 나빠져서 금리를 팍팍 낮췄죠.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1%도 안 되는 이자율이 나오기도 한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나는 처음에 내가 집 살 때 혹은 2.9%로 30년 계약했는데 그때는 그게 2.9%면 너무 잘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이런 상황이 오면 다른 사람들은 다 1.9%, 1.5%, 뭐 심지어는 뭐 0.9%까지 받는데 나는 그 이자를 계속 이 2.9%를 내야 된다면 좀 손해보는 것도 있을 거고요. 뭐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경기가 엄청 좋아져서 이자율이 높아지지만 나는 계속 2.99로 내니까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건 요거는 이제 뭐 개인의 몫인 거고요. 개인의 선택인 거니까요. 어쨌건 은행도 돈을 빌려주는 것도 돈을 갚는 것도 아무래도 이렇게 잘라서 그때 상황에 맞게 가는 게 서로에게 더 이득이 되는 게 아닌가 뭐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털이라는 걸 두고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이렇게 다 잘라서 할 수가 있어요. 3년 정도 있다가 집을 팔 계획인데 3년까지만 할게요. 뭐 이렇게 다 고를 수가 있어요. 털은요. 자, 그래서 이 6개월부터 10년까지 이렇게 계약을 충분히 늘렸다 줄였다 그 사이에서 내가 원하는 기간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다시 볼게요. 혹은 난 6개월 후에 집을 팔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일단 6개월을 한번 지켜봅시다 라고 했을 때 그럼 난 6개월만 할게요 하고 6개월 후에 다시 재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텀도 그렇게 정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결정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페널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집을 생각보다 일찍 팔게 돼서 나는 3년 정도 있다가 팔려고 했는데 뭐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돼서 2년 있다 팔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몰기지가 3년짜리로 해놨었잖아요. 그 텀을. 근데 2년 안에 팔아야 되면 그것도 계약을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그 안에 팔기 때문에. 물론 오픈으로 해놓은 경우는 다릅니다. 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픈하고 closed라는 개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픈은 페널티 없이 언제든지 돈을 다 갚을 수 있다. closed는 요 계약된 기간 안에서는 그 돈을 다 갚으면 안 된다. 1년에 내가 정해준 예를 들어 뭐 10%면 원금의 10% 이상은 갚을 수가 없다. 그 이상을 갚으려고 한다면 페널티를 내라. 이런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집을 팔 경우에는 원금을 다 상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인즉슨 closed가 된 상태에서, 계약이 closed가 된 상태에서 집을 판 경우에는 원금 상환이 다 돼버리니까 예를 들어 20년이 남았다면 그 20년치 매년 그 페널티를 얘네가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페널티가 꽤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집을 곧 팔 일이 있겠다, 집을 팔 수도 있겠다 싶으신 분들은 closed보다는 오픈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으실 거고, 하지만 확실하게 내가 3년 있다가 팔 거다, 5년 있다가 팔 거다 이렇게 확실하게 계획이 잡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closed로 5년을 하겠다. 왜 그런가요? 왜 그냥 오픈으로 하면 안 될까요? 오픈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이라면 월 몰기지가 달라지는 거죠. 클로즈드는 제약이 있는 반면에 더 싸질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내 계획에 맞게 지금 어떻게 이 집을 어떤 용도로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를 잘 고려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거 amortization, 상환기간 총 얼마, 그 안에 계약기간 terms, 몇 년에 한 번씩 할 건지, 혹은 뭐 그거는 매번 바꾸셔도 되고요. 계획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오픈으로 할 건지 closed로 할 건지.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fixed rate이 있고요. variable rate이 있어요. fixed는 뭐예요? 고정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정금리가 되는 거고, variable은 변동금리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고정금리는 내가 term을 잡은 그 기간 안에, 예를 들어 5년이라는 텀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 5년의 term 안에, 계약기간 안에 고정으로, 계약기간 안에 계속 그 금액으로 몰기지를 내주는 거니까 5년 동안 내가 2.5%로 하면 1,700불이면 됩니다. 뭐 1,500불이면 됩니다. 라고 나오면 그 1,500불을 그냥 5년 동안 매달 내시면 돼요. 변동되는 게 1도 없는 거죠. variable은 금리가 계속 변하니까요. 그 금리에 따라서 얘네가 계속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기준으로 금리를 변동하는 거를 우리가 책정을 하느냐? 바로 이 prime rate이라는 게 있어요. 몰기지 계약서를 보시게 되면 prime rate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몇 프로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prime rate이란 것은 이 기본 레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기본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건데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 매년 이렇게 금리가 prime rate이 얼마다라고 지정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니고 뭐 한국에서는 한국은행이 하듯이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 요거를 프라임 레이트 얼마 이렇게 딱 지정을 해줍니다. 변동금리를 선택했을 때 프라임 레이트 플러스 얼마 혹은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 거는 프라임 레이트 마이너스 0.5%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만 프라임 레이트를 체크가 되겠죠. 이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프라임 레이트이 2.5%라면 거기에 마이너스 0.5니까 나는 그러면 2%를 내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알아두실 거는 대부분의 이 변동금리는 중간에 아무 때나 이게 막 금리가 뚝 떨어졌어. 예를 들어. 그럼 그때 가서 내가 나 이걸로 그냥 픽스드로 바꿔서 그냥 해주실래요? 요 레이스로 하면 그걸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몰기지를 받으실 때 상담을 받으시는 부분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누가 먼저 알아서 나한테 돈 적게 내라고 얘기는 잘 안 해줄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돈 버는 거니까 내가 미리 알아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픽스 레이스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변동금리의 장점은 대부분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먼저 미리 상환하는 금액이 보통 낮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거 일반적인 거는 원금의 10%까지는 상관없지만 10% 이상일 때는 페널티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나는 10% 아니고 뭐 15%, 20%까지 그렇게 상한선을 좀 높여줘서 내가 좀 빨리 갚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도 상환금 같은 경우는 보통 매년 15% 정도라고 하지만 뭐 그거는 어느 은행에서 내가 돈을 빌리냐 계약에 따라서 다 틀려지는 부분이라서요. 그렇지만 뭐 그 정도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프라임이 3.0이다. 근데 내 몰기지 variable rate은 프라임의 마이너스 0.45%다. 이런 경우에
프라임이 3%면 variable rate는 2.55가 되는 거고 4%면 3.5, 5%면 4.55 이게 내 몰기지 레이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이 30만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5년짜리 픽스드 레이트를 내가 계약을 했어요. 2.93% 했어요. 그런 경우에 몰기지가 1375가 되고요. 5년을 픽스드 레이시니까 변동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2.93에 60개월이죠. 그러면 총 5년 안에 이 5년 계약 기간 동안 내는 몰기지의 양이 내가 82,500불이 되는 거고요. 30만 불짜리 집을 사고 5% 다운 페이먼트 했을 때의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5년짜리 베리어블 레이트를 했어요. 프라임이 3%라고 가정을 했을 때 첫 해에 2.55%가 되니까 1319, 첫 두 해 동안. 그래서 아까 낸 거보다 적게 내겠죠. 아까는 1375였잖아요. 픽스드 레이트로 했을 때는. 그런데 2.55니까 1319가 돼서 더 적게 내요. 그런데 2년 후에 프라임이 4%로 올라버렸어요. 경기가 좋아서 4%로 올랐어요. 그랬더니 내 레이트는 다시 3.55가 된 거죠.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얼마를 내야 돼요? 1470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년을 냈더니 결과적으로 84,576불을 내게 됐다. 뭐 이런 예를 들어주는 거고요. 이렇게 물론 뭐 프라임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당시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경기가 쭉 좋을 것 같다 하면 픽스드가 좋을 수도 있고요. 뭐 이게 좀 변동이 심하다 그러면 변동금리가 나을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드린 거니까요. 꼭 픽스드가 더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CMH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CMHC는 정부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CMHC 이외에도 사기업으로 뭐 젠워스나 캐나다 개런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책정을 하는데요. 일단 몰기지는 집값에서 다운 페이먼트를 뺀 거잖아요. 내가 집을 30만 불짜리를 사는데 10만 불짜리 다운 페이먼트가 있으면 나머지 20만 불이 몰기지가 되는 거죠.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집을 사시는 퍼스트 홈 바이어들은 얼마까지 낼 수 있어요? 5%만 내도 집을 몰기지 내준다고 하죠. 물론 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긴 하겠지만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왕이면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 이하를 하시면 그 보험을 내야 되거든요. 내야 되는 보험금이 나를 위한 보험이라기보다는 내가 돈을 못 냈을 때, 집을 사는 내가 못 냈을 때 돈을 빌려주는 은행 쪽에서 자기들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 돈을 계속 받기 위해서 드는 보험. 자, 그 보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 미만 내는 사람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하니까 보험을 들겠다 해서 내는 것이 이 보험료인데요. 이게 몰기지 인슈런스 프리미엄은 이 몰기지에 퍼센티지를 얘네가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다운 페이먼트를 얼마를 내느냐에 따라서 몇 프로를 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많이 바뀌어 왔고요. 지금 현재 2021년 현재에는요. 5%에서 9.99%까지 10%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5%에서 9.999%까지는 4%를 내셔야 됩니다. 몰기지에 4%를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이 40만 불이라면 16,000불이 되겠네요. 그죠? 40만 불짜리 집에 5% 2만 불을 내가 다운 페이먼트로 든단 말이에요. 내가 퍼스트 홈 바이어여서 40만 불짜리 집을 사는데 5%를 내면 2만 불이 내 다운 페이먼트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2만 불만 있으면 40만 불짜리 집을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 지금 5%밖에 안 되니까 이 몰기지 그 인슈런스 프리미엄을 얼마를 내야 돼요? 4%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16,000불. 16,000불을 이 몰기지 그 인슈런스를 내셔야 돼요. 그러면 얼마 남아요? 4,000불 남죠. 결국은 내 다운 페이먼트는 4,000불이 되는 거예요. 이 16,000불은 몰기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얼마의 몰기지를 받게 되는 거냐면 39만 6천불, 38만 불을 받는 게 아니고 2만 불 다운 페이먼트를 뺀 38만 불의 몰기지를 받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이 인슈런스 가격을 합한 39만 6천 불을 받는 거죠. 결국은 거의 40만 불, 집값을 똑같이 다운 페이먼트가 거의 인슈런스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5%부터 10% 전, 바로 전 9.99%까지는 4%를 내셔야 되고요. 그 이후로 10%에서 14.99%까지는 3.1%, 그 다음에 15%에서 20%까지는 2.8%를 내셔야 됩니다. CMHC 그 보험에 관한 이야기고요. 만약에 이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 이상이 되면 이제 뭐 안 내주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젠워스나 캐나다 개런티 같은 경우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따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First Time Home Buyer Incentive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냥 First Home Buyer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5%만 내도 되는 거 그거 말고요. 요게 또 하나가 더 있다는 건데 이거 조금 복잡해요. 근데 요거는 보너스로 제가 그냥 좀 알려드리는 거고요. First Time Home Buyer Incentive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5%를 내면 CMHC에서 5%를 내줘요. CMHC에서 결국은 10%가 되는 거죠. 10% 내 다운 페이먼트가. 근데 내가 그거를 집을 팔 때 똑같이 5%의 지분을 나눠 갖는 겁니다. 똑같이 5%를 해서 그 shared equity 해서 뭐 나눠 갖는 프로그램인데요. 총 10%까지 나눠 가질 수 있고요. 10%까지 하실 수 있고 새로 짓는 집은 9.9%, 보통 그냥 이미 누가 살던 집 그런 집을 사실 경우에는 5% 다운 페이먼트까지 하실 수 있는데 얘네가 같이 5%를 다운 페이먼트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 다운 페이먼트가 올라가니까 인슈런스도 적게 낼 수 있겠죠. 인슈런스의 양도 적어질 수 있고 뭐 좋은 점, 나쁜 점, pro and cons가 다 따로 있지만 요거 설명하기엔 조금 복잡해서 제가 나중에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격 조건이 있는데 하우스 인컴이 120,000 이하여야 합니다. 120,000 이하. 그러니까 몰기지가 48만 불짜리 이상 되는 집은 사실 수가 없어요. 몰기지 맥스가 48만 불 까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환하는 거는 집 파실 때 반환을 하시거나 25년 후에 혹은 뭐 아무 때나 그 사이에 아무 때나 그 정도의 자격 조건이 있는데요. 하지만 요걸로 이득을 보시려면 집을 다시 팔 때 레노베이션을 하지 않아야 되고요. 레노베이션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조금 내가 이 제도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레노를 할 계획이 없고 살다가 얼마 안 살고 빨리 팔 계획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가격이 좀 내려갈 것 같다. 그런 경우에 이용하시면 금전적인 이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자, 이거는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자, 이자율이 1.84이고 그 레이트 타입이 픽스드 고정금리로 term은 close로 했고 frequency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매달 낼 건지 monthly로 낼 건지 biweekly로 낼 건지 뭐 그런 거 정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frequency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frequency는 monthly로 했고 그래서 term은 5 years, amortization 상환 기간은 25년 그 다음에 compound period semi-annually 요 조건으로 프리미엄 레이시 3.1% 자, 요 조건으로 집을 사시면 집이 65만 불짜리 집을 사시고 다운 페이먼트를 10% 6만 5천 불 하시면 몰기지가 5만 8,500불이 되죠. 거기에 10%니까 뭐 내야 돼요? CMHC 그 인슈런스 내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10%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10%부터 15%까지 14.99%까지는 3.1%가 적용이 되니까 그거에 3.1% 18,135달러. 그래서 총 몰기지가 60만 3,135. 그렇게 해서 요 조건으로 하면 monthly payment는 25,007달러 66센트가 됩니다. 그 5년 안에는 금리가 바뀌고 그 이자율이 바뀌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요거는 하나의 아까 말씀드린
예로 한 거고요. 자, 몰기지 신청 요건이 있습니다. 몰기지 신청 시 자격 요건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세 가지 필수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credit rating입니다. 여러분들 신용 등급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 등급은 보통 이제 뭐 캐나다에서 얘기할 때 300에서 900 정도 사이를 놓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300에서 900. 자, 그 중에서 average가 한 600 정도 나온다고 해요. 600 정도가 나오지만 우리가 good이라고 집을 사기 위해서 good 요 정도는 최소한 신용 등급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680입니다. 물론 그 이상 나오면 더 좋고요. 680이 최저가 요즘 상황에서는 최저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한 680 정도라고 하니까 그것도 잘 고려를 해보시고 요즘에는 뭐 은행 사이트나 이런 데서도 신용 등급 확인하는 거 굉장히 쉽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거 확인 자주 하시고 크레딧 카드 페이 잘 하시고 뭐 미니멈이라도 페이 잘 하시고 다른 것도 밀리지 않고 잘 하시면 신용 등급이 계속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이 돈 쓰는 걸 근데 계속 티를 내줘야 돼요. 쓰고 갚고를 티를 내주지 않고 현금으로 자꾸 쓰고 뭐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돈을 쓰고 갚는지를 이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돈을 아끼려면 현금 쓰라고 많이 조언들을 하시지만 사실 신용을 올리는데 현금은 그닥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용카드 많이 쓰시고 대신 신용카드 쓰시면서 계속 갚으시면 신용 등급 올리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그 CMHC는 보통 이 신용등급을 볼 때 680 이상이 되어야만 준다고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B-level lender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사기업 같은 경우는 뭐 600까지도 본다고는 하니까요. 너 680이 안 된다고 너무 속상해 마시고 또 그런 기업들을 이용해서 차선책이 있으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첫 번째가 이 신용등급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다운 페이먼트입니다. 다운 페이먼트 중요하죠. 그래서 최소한 미니멈이 5%라는 거 그 이상으로 내시면 당연히 더 좋겠죠. 세 번째가 바로 제일 중요한 annual income입니다. 연봉인데요. 연봉을 볼 때 얘네가 바로 그 뭘 보냐면 GDS TDS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뭐지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GDS, TDS라는 게 있는데 자, 이 GDS는 바로 Gross Debt Service Ratios라는 얘기인데요. TDS는 Total Debt Service Ratio라는 거예요. Total Debt Service Ratio.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